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반역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이 반역을 했고 미국의 하원의장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을 기획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해결사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어처구니 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저자가 2021년에 출간한 책 위험, 페릴에 따르면 합참의장 마크 밀리 장군이 중국에 비밀 전화를 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 사전에 경고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과 2021년 1월 8일 두 번에 걸친 비밀통화에서 합참의장 마크 밀리 장군이 중국군의 류주오챙 장군에게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이 그의 새 책에서 썼습니다. 밀리가 중국과 비밀통화를 한 2021년 1월 8일 CNN은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밀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한다는 보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밀리가 10월 20일 전화 컨퍼런스에서 중국에 전화를 할 때 15명이 배석했는데 이것은 당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사무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밀리는 대변인을 통해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훼손한 중국군 상대방과의 2회에 걸친 전화통화를 했다는 밥 우드워드와 로버트 코스타의 저서 페릴에 있는 보도를 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대선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트럼프의 국방장관 대행을 한 크리스토퍼 밀러는 팍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밀리의 전화통화는 전례 없는 불복종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페릴의 공동저자 로버트 코스타는 밀리가 펠로시에게 트럼프가 미쳤다는 데 동의했고 그녀에게 핵코드는 안전하다고 재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미쳤고 그래서 그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두려워 합참의장에게 핵코드가 안전한지 물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협조를 얻어 중국군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 이를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밀리 합참의장은 아프가니스탄에 800억 달러의 무기와 공급품을 남겨둔 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펠로시의 참모들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의 보안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러한 사실의 은폐를 명령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국회의사당 경찰서장이었던 스티븐 A. 썬드는 그의 저서 커리지 언더 파이어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다른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의사당 경찰서와 정보 공동체가 수도에 대한 공격을 수수방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화요일에 출간된 썬드의 저서 커리지 언더 파이어에 사전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썬더는 여기에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미국이 여전히 유사한 공격에 취약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혔습니다. 썬더는 펠로시가 그를 희생양으로 활용하고 경찰서장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썬더의 저서는 펠로시가 의사당 난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FBI, 국토안보부, 심지어 그의 국회의사당 경찰서의 정보부조차도 그날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려는 무장한 우익 국단주의자들이 주고받은 무시무시한 통신에 대해서 몇 주 전에 경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고 썬더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익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를 평가하고 경보를 바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군 지도자들은 정치적 또는 전술적 우려를 이유로 도움을 보내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썬더는 FBI, DHS 및 의사당 경찰서 정보부서가 받은 적신호에 대해서 12대가 무장을 했고 의사당 터널을 사용할 것이고 경찰을 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월 6일 3일 전 많은 인파를 예상한 썬더는 주 방위군에게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원과 하원의 지도자들이 고용한 2명의 하사관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썬더는 그 두 사람이 펠로시가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당 난동 바로 다음날 1월 7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수도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썬드에게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는 즉각 물러났습니다. 결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동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는 왜 의사당 난동을 기획했을까요? 2021년 1월 6일 의회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추인하기 전에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고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6일 의사당 난동 때문에 그러한 헌법 절차가 무시되었고 의회가 그냥 바이든 당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을 추인해버렸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위의 헌법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서 의사당 난동을 고의로 기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2020년 대선이 뒤집힐 가능성이 급증했습니다. 박훈탁 TV가 12월 15일 방송에서 브룬슨 vs 애덤스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6일 육개주에서 올라온 2020년 대선 부정과 외국인의 선거 개입 그리고 국가안보 침해에 관한 심각한 주장을 먼저 조사하지 않고 선거인단 인준을 위해서 투표를 해버린 상하 양원 의원들과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를 해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브룬슨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파일이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 위기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절대다수 70% 이상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알칸사 주지사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마이크 허커비가 최근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될 브룬슨 vs 애덤스 사건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브룬슨 사건은 선거가 조작되었거나 도난당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 6일 선거 인증 과정의 헌법 위반을 증명함으로써 2020년 대선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고 1월 6일 의회가 선거 조작과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으나 2020년 선거를 뒤집는 엄청난 일을 할 의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연방대법원이 2021년 1월 6일 심리가 시작되는 브룬슨 사건을 결국 기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마도 연방대법원은 1월 6일 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추인하는 투표를 하기 전에 6개주에서 올라온 선거 부정과 선거에 대한 외국인의 개입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 때문에 의회의 선거 부정과 선거에 대한 외국인 개입 조사가 불가능했다면서 브룬슨 사건을 기각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고의적으로 의사당 난동을 기획했다면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화당 하원이 낸시 펠로시의 1월 6일 의사당 난동 기획을 파헤치는 이유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해결서로 나설 가능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